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주제는요, 피드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입사원들, 어떤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들어와야 회사가 잘 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은 반대로 관리자들이 어떠해야 훌륭한 인재들이 조직 내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글에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X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른바 포크온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포크온 프로젝트는요,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바닷물을 상업적인 연료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2년 후에 가격 경쟁력이 턱없이 낮다라는 결론을 도달하면서 별 소득 없이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크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멤버들의 대부분이 승진하고 보다 중요한 프로젝트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이동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실패한 프로젝트에 포상하는 이유, 위험 요소가 많은 대형 프로젝트에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얼마든지 실패해도 좋을 환경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마 법학개론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현대법상에서 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죠. 범죄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기능이 있죠. 두 번째가 뭡니까?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면 결국은 잡혀서 저런 벌을 받는구나. 권선징악적 어떤 예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잊어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치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치 유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능은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능이 있죠. 똑같은 이유로 실패한 프로젝트에 포상을 하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발견을 했는지를 발견해서 그 다음에도 좋은 프로젝트를 갈 수 있도록 사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권장하며 또 어떠한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시스템과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실패해도 좋아요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실패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의 조직이라면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바로 그냥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역사상 알려진 학습을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피드백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셀프 피드백을 전제로 한 상호 피드백을 이야기합니다. 셀프 피드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조직이 상호 간의 피드백이 제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죠. 리더와 구성원 간의 1대1 피드백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면 피드백, 동료와 또는 차상위 리더로부터의 피드백 혹은 부하로부터의 피드백이 제대로 일어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은요, 새로운 구성원이 우리 조직에 들어오게 하려면 먼저 우리 조직의 토양이 분명히 잘 다져져야 되는데 그 토양의 기초 중의 기초가 피드백 문화입니다. 바람직한 피드백 문화인 거죠. 그래서 오늘 피드백이 어려운 우리 조직 현실 좀 나눠보고요. 조직 내의 피드백의 중요성,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제가 저의 첫 번째 책인 성공에 숨겨진 비밀 피드백 AAR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마음먹고 오늘 월요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입사 동기라는 채널을 보니까 살면서 어떤 말도 안 되는 피드백을 받아봤나요? 사연 받아봄 했어요. 근데 사연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매니저님, 이게 37번째 수정안입니다. 37번째 수정안을 갖고 갔어요. 돌고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첫 번째 안이 낫겠는데 처음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렇죠. 리더가 피드백을 해주는데 정확하게 피드백해줄 역량이 없거나 스킬이 없거나 혹은 그 사람 미워했거나 이런 상황들 경험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너무 MZ스러운 걸까요? 공채를 뚫고 모 대기업 신입으로 입사한 지 9개월 차입니다. 힘들게 입사한 만큼 버티고 싶어요. 팀장님 때문에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학교에 배운 것도 아니고 알려준 것도 아니고 자꾸 퀴즈를 내면서 왜 모르냐, 이것도 모르냐. 어떤 날은 2시간까지 퀴즈 내고 비꼬신다. 내가 뭔가 놓친 점 있으면 차분히 피드백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화부터 낸다. 이런 이야기들. 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로부터 업무 피드백을 성의가 없어 보인다.
성의가 없어 보인다. 참 정말 현장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지만 뻘짓한 것 같.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성의가 없어 보인다.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이야기들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피드백하지 않고 태도, 인격, 자질 이런 피드백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 기억나시죠? 넷플릭스 No Rules, Rules 규칙 없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책 후반부를 보면요, 리디 헤이싱스가 이제 공저를 했습니다. 후반부를 보면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문화하고 정확히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인데 같은 컨셉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의사소통, 넷플릭스는 주로 왼쪽에 붙어 있고 한국 조직 문화는 주로 오른쪽으로 붙어 있죠.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랑 왼쪽에 붙어 있는 거랑 한번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의사소통 낮은 맥락, 넷플릭스예요. 의사소통 낮은 맥락, 평가 직접성, 통솔 평등, 의사결정 합의 중심, 신뢰 형성 과제 기반, 의견 불일치 대립적, 일정 예정대로. 자, 한국 보세요. 의사소통 높은 맥락, 평가 간접적으로, 통솔 위계적으로, 의사결정 탑다운, 신뢰 형성 관계 기반, 의견 불일치 대립치 양, 일정 유동성. 자, 특별히 차이가 많은 거 두 개만 보시죠. 의사소통이 넷플릭스의 경우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성과들을 내가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넷플릭스의 경우는 낮은 맥락이에요. 낮은 맥락이라는 말이, 우리는 맥락이라는 말이 주로 긍정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맥락 높은 거 좋지 하시지만 맥락인 말은요, 사전소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전소통이 많이 되어 있어야 의사가 소통되는 것을 높은 맥락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아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을 낮은 맥락이라고 불러요. 자, 다섯 번째, 신뢰 형성이에요. 신뢰 형성은 넷플릭스에게는 과제 기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표가 같으면 서로 믿어요. 목표가 같으면 믿어요. 관계 기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친하면 믿어요. 요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농담 삼아서 이 파리 대왕이라는 책, 윌리엄 골딩 인간 성악설을 이야기했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읽었던 것 같은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섬에 소년들이 이제 불시착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착한 쪽과 악한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둘 간의 전쟁을 벌이고 결국은 시체가 막 즐비하니까 파리들이 와서 그 시체 위에 있더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싸웁니다. 어떤 게 더 우리의 생존에 더 맞느냐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나이 많은 사람 누구예요? 아유, 형님이 일단 리더하십시오. 바로 서열이 정리가 되죠. 우리나라는 파리 대왕이 잘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연령 규범, 계급 규범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연령 규범, 계급 규범성. 그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은 그 맥락 사이로 바로 이동해 버리고요. 저 맥락인이 어떤 그 공동체나 조직이 들어왔을 때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길들이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연령 규범과 계급 규범성이 좀 떨어져야 과제 규범, 역할 규범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목표가 무엇이고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뢰성 혹은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죠. 파리 대왕은 그런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MZ 직장인이 꼽은 이상적 직장 상사 이야기인데 1번이 뭐냐면요, 피드백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42%가 피드백이 명확한 거예요. 피터 드러커의 표현처럼 지식 근로자를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학습 방법은 피드백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나의 리더가 나에게 슈퍼바이징,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현재의 청년 세대의 구성원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상사가 누구냐, 나를 책임져주는 사람 혹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피드백 제대로 잘해주세요. 나도 실력 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지에서도 피드백 과연 잘하고 있는지 진단해 봅시다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것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HR 블레틴에서 가져왔는데, 리더는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피드백이 상대방에게 잘 먹힐까? 내 피드백이 상대방에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이거 블라인드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죠.
반대로 구성원 입장에서는요. 이 일이 이렇게 된 여러 전후 사정이 있는데 나만 공격당하는 거 아닐까? 상사가 그런 왜곡된 시각으로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있죠. 피드백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더의 영역과 구성원 영역으로 보면 리더는요. 어떻습니까? 표면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피드백을 해주고 싶은데 그 전부터 논리 강화에 집착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구성원 입장에서는 논리적 방어를 또 준비하게 돼요. 한편 이면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피드백을 제대로 한번 해주면 이 사람과 나와 감정적으로 조금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또 있어요. 또 반대로 구성원 입장에서는 관계적 편안함에 의존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내 사정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의 상황에 있어서는요.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내가 잘 말해줄까라고 하는 측면.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상처 안 주고 싶죠. 이른바 상처죠. 이른바 상처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직원 피드백이 중요한 이유인데 미국의 GPI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구성원들 85%가 직장에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주도적으로 행동한대요. 73%는 협력적으로 일한대요. 43%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업무에 더욱 몰입한대요. 그러니까 피드백 해주는 것만으로도 2명 중에 1명꼴로는 업무 몰입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장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실패한 프로젝트냐 성공한 프로젝트냐와 상관없이 구글에서도 포콘 프로젝트 같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피드백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이 심리적 두려움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프로젝트 종료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팀들에게 박수가채도 해주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참여자들은 포상까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조치하고 실패한 일에 대해서 리더가 어떻게 피드백해 주는가 자체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터 드러커도 역사상 알려진 학습을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피드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죠. 자, 이제 배경 이야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피드백에 대해서 저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시 봐야 될 측면이 있는데 피드백 하면 A4 용지 빈 종이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그릴까요? 아마도 두 사람을 그리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을 그리고 한쪽이 다른 쪽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해주고 다른 쪽 사람은 받아 적거나 이런 이야기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피드백에 정의가 있습니다.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는데요. 피드백이란 피터 드러커의 정의입니다. 1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다. 2번, 의도한 것과 실제 결과를 비교해서 더 잘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3번, 지적인 오만을 극복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돌아보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의 시선에서 피드백이란 코칭, 상호 피드백이 아니라 셀프 피드백입니다. 개인 단위, 팀 단위, 조직 단위, 국가 단위, 인류 단위에서 피드백이란 피드백하는 거예요. 돌아서 씹어보는 것입니다. 돌아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흔히 피드백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면요. 주로 대화가 검색이 됩니다. 대화. 박진영이 나와서 이하이에게 노래란 소리 반 공기 반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하이가 일주일 동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목의 근육을 움직여서 소리 반 공기 반 내는 연습이 스스로 되지 않는다면 나의 목의 근육 상태를 do and don't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주에 좋아지지 않죠. 그래가지고 연습 안 했나 봐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피드백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드백이란 내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피드백이란 스스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의도한 것과 실제 결과를 비교해서 더 잘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인 오만을 극복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계획하고 실행하고 돌아보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피드백의 본질입니다. 아주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피드백이란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해서 보다 더 나아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통상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김대리는 이게 참 좋은데 박대리보다 이게 좀 부족해. 그러니까 박대리가 하는 걸 잘 보고 이거 따라해. 뭐 우리 회사는 이런 측면 잘하는데 경쟁사는 저걸 잘해.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좀 피드백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피드백이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피드백을 한다는 것은 성장을 전제합니다. 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전제해요.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1만 시간의 재발견을 썼던 좀 확인해서 좀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앤드릭스 아무튼 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 이름이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 자 그걸 심적 표상이라고 불렀습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는 또 아웃라이어의 말콤 글래웰도 뭐라고 그랬냐면 심적인 표상이 있어요. 피아제 같은 사람, 아동 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죠. 그 사람도 아동의 머릿속에 심적 표상이 심겨진 나이부터가 아이가 지적으로 폭증하는 시기다. 그때가 이제 아동기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공통점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인간 심리를 연구한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뭔가 발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의 대전제 조건, 퍼스트 무브가 뭐냐면 심적 표상이 생기는 거예요. 안드렉스 에릭슨. 참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고맙습니다. 안드렉스 에릭슨의 1만 시간의 법칙에서 정확하게 deliberate practice, 이 의도된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심적인 표상이에요. 그런데 피드백을 하면 심적인 표상을 주로 옆에다 둬요. 누군가 다른 어떤 표지를 둔다고요. 그런데 피터 드러커의 시선에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서 미래에 되어질 어떤 모습을 내 스스로가 갖는 것입니다. 개인 단위, 팀 단위, 조직 단위에서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잘 일어나려면 뭡니까? 1번, 심적 표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 어떤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불러요. 고객 가치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팀 단위, 개인 단위도 다 있고 이거 세팅이 아주 출발이에요. 성장의 출발이고 그거 하자는 게 지금 비전 워크숍이잖아요. 이번 주에도 비전 워크숍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팀들이 1년 내내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do and don't를 발견해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조직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의 문제고 지금의 MZ시대에는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 발전이 없으면 뒤처졌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조직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피드백이 좋은 조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피드백이 아니라요.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의 즐거움 혹은 몰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몰입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구간 아닙니까? 이 구간? 상호 연결성, 나에게 주어진 과제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적 연결성,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가 적절한 긴장 상태에 있을 때에 사람은 플로우,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실력도 늘고 행복감도 누리고 업무 지속성도 뛰어나고 상호 연결성도 좋더라. 이게 이제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가 발견한 몰입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피드백이 활성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내 스스로도 나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도 와 맞아 그랬구나. 와 내가 발견 못했는데 와 그렇구나. 조할이라는 사람 잘 알 겁니다. 조할이 혹은 조해리라고 부르죠. 조헬의 윈도우라고 부르죠. 나의 인지하고 주변의 인지죠.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의 구간이 나의 어떤 현재의 구간인 거죠. 그런데 이제 미지의 구간이 있고 나만 아는 구간이 있어요. 몰입의 상태가 역시 조그리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이 개인이 가장 잘 발달하는 구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육학자, 심리학자, 상담학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다 말씀드리는 없습니다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피드백이 활성화되는 조직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있어요. 백종원 코치는 가인지 캠퍼스에서 여러 번 이제 1대1 미팅이라든가 원오원, 팀장의 자격, 이렇게 하는 우리 협력 코치이죠. 역할로 보는 조직의 피드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공동의 목표예요. 공동의 목표.
그리고 리더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경영자와 HR팀은 직원의 성장과 성공을 서포트해주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회사의 목표와 개인의 발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이 구간, 나의 발견과 주변 사람의 발견이 같이 있는 이 구간이 개인이 성장하는 핵심 구간이다.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피드백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조직의 피드백이 살아있는 조직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AAR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직의 피드백이 살아있으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AAR, 이것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제가 치트키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AAR은 애프터 액션 리뷰의 첫 글자입니다. 이니셜이죠. 미 육군에서 교육훈련 성과를 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인 토의 방법론인데 원래 출발은 미 해군에서 출발했고요. 2차 세계대전까지 올라갑니다. 태평양 전쟁까지 올라가게 되는 건데 좀 자르고 너무 기니까 자르고 미 육군에서는요. 신입사원, 신병이죠. 논산훈련소부터 최고사령관에 이르기까지 AAR을 수시로 함께합니다. 수시로 함께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입대했어요. 오늘 입대하고 충성 부모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는 날 밤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AAR을 반복적이고 수시로 시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육군에게 보급할 정도이고 육군개발처라고 하는 별도의 사회공헌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AAR을 배우고자 하는 수많은 학교, 기관, 기업, 단체, 경찰, 소방서에게 보급해주고 있는 센터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이죠. 여러분들도 구글에서 US Army AAR을 치시면 수많은 자료들이 뜨고 쉽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결론만 그냥 이야기해드리면 AAR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개로 구성되어 있는 피드백 방법론입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해서 개인차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틀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 인프라가 된 겁니다. 1번,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2번, 얻은 것은 무엇인가? 3번, 차이와 그 원인은 무엇인가? 4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5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 5개의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AAR에 어떤 컨셉을 붙여보자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는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오브젝티브 이야기죠. 두 번째, 얻은 것은 무엇인가, 결과예요. 리절트 이야기예요. 자, 1번과 2번은 반드시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죠. 얻고자 했던 거랑 실제로 얻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합정역에 나가서 모금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모금액 목표가 1억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결과가 딱 1억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죠. 1억 2천이 나왔든 8천만이 나왔든 아니면 2천만 원밖에 안 나왔든 반드시 차이가 생기게 돼 있어요. 또 어떤 경우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수학 점수 100점 맞기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 100점을 맞았네요. 차이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렇게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되겠지? 요렇게 하면 내가 공부할 수 있겠지 했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양상은 100%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죠. 그래서 결과값이 같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것, 기대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차이가 없는 결과는 없다. 이겁니다. 대명제입니다.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실제로는 이 3번이 피드백이죠. 3번이 피드백인데 이 3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1번과 2번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1번과 2번을 재확인하지 않고 바로 3번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챙겨야 될 것을 전혀 챙기지 못한 채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 생각이나 입장만 나열하기도 해요. 영업부는 영업부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 생산부는 생산부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할 만한 이야기를 나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먼저 제대로 뿌리를 받고 3번으로 넘어갑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번을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해서 5Whys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서 결과가 나오면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4번 질문, 5번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AR은 5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개의 질문이에요. 결과는 어떠했는가? 다음에는 뭐 할 건가? 그리고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노하우는 무엇인가, 지식은 무엇인가, 더 잘할 방법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3번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AAR 5개의 질문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3번 되겠습니다. 예시 하나 들어보죠. 얻고자 했던 것 월 매출 3천만 원이에요. 얻은 것 월 매출 1,600이네요. 아, 이게 좀 안 좋았네요. 차의 원인 1,400만 원이 미달했어요. 오늘 보니까 카페 앞 공사로 인해서 고객이 줄었네요. 아, 카페 앞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우리 카페로 손님이 안 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는 돼요. 자, 그러면 어때요? 해야 할 건 뭘까요?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공사가 지연되는 거. 늦어져 버리면 또 매출 떨어지겠네요. 자,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피드백한 카페 지점장이라면 다음번에 매출이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실력 있는 카페 지점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쉽지 않겠죠? 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월 매출 3천만 원, 월 매출 1,600만 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달라질 수는 없죠. 그런데 차이 원인을 보니까 원인, 카페 앞 공사로 고객이 줄었네. 접근성이 어려워서 유동인구가 줄었네요. 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네요. 아하, 공사장 옆에다가 카페 홍보 간판을 설치했어야 되겠다. 앞으로 해야겠다. 고객 어필을 위한 할인 정책을 공사 기간 중에는 좀 써야겠다. 배달 시스템을 도입해서 매장으로 오지 않더라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매출 감소를 공사 탓으로만 하지 않기. 어떠세요? 왼쪽의 지점장과 오른쪽의 지점장 피드백하는 방식이 다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지점장에게 새로운 지점을 맡기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지점장이죠.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면피나 어떤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피드백이란 지적인 오만을 극복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돌아보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은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점장이 성장하시겠습니까? 성장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히 조직 내에서 피드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또 반대로 보면 조직의 분위기가 어때요? 매출 떨어진 사람을 막 질책하고 책망하고 너 왜 그랬어? 너 그 정도 하면 뭐 지점장 자른다. 요런 최악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가까워지면 어때요? 지점장 입장에선 점점점 오른쪽 피드백이 늘어나게 되겠습니까? 왼쪽 피드백이 늘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내에 자유로움이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할수록 오른쪽 피드백이 늘어나고 조직이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얻고자 하는 것, 얻고자 했던 것, 이런 것들도 1번의 목표도 좋은 아빠가 된다,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영어 단어 외운다, A브랜드 방문 상담한다, 신규 회원 전화 상담한다처럼 추상적이기보다는 좋은 아빠가 된다 보다는 자기 전에 1시간씩 읽어준다. 다이어트 성공한다 보다는 3개월간 5kg 감량한다. 출근 15분 동안 지하철에서 영어 단어 10가씩 외운다. 고객 니즈 3개 이상 파악한다. 신규 회원을 10명 가입시킨다처럼 KR스럽게 얻고자 한 것은 구체적일수록 피드백도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결과도 명확해지고 구체적인 목표일수록 피드백도 고민도 전략도 깊어집니다. 얻은 것을 생각하실 때에는 실제로 발생한 결과뿐 아니라 목표로 한 결과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성과, 과정 가운데 습득한 것, 간접적인 성과, 지식, 프로세스, 노하우 이런 것들도 다 챙겨야 됩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내가 얻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3번째 질문, 핵심이죠. 차이와 원인을 이야기할 때는 5Whys를 하거나 외부 요인과 태도 요인을 금지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이나 실패 요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의 명저이죠. 이노베이션과 기업가 정신에는 7가지 혁신의 원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가장 성공 확률이 높고 고객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혁신의 묘약이다.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성공이나 실패예요.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실패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선물이에요. 그거.
반대로 예상치 못한 성공이 있어요. 와, 잘 됐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됐어요. 그거는 대박이죠, 대박. 이런 거 오래 있었다. 대박이에요. 고객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죠. 이런 것들이 차이와 원인에서 반드시 발견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행동의 차이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방향성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물고기에게 물린 후 낚싯줄이 끊어졌어요. 왜? 물고기가 컸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어때요? 큰 물고기는 낚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5Whys를 해보는 거예요. 오래 사용해서 줄이 낡았네요. 원래부터 큰 물고기 잡기에는 약한 줄이었어요. 쭉쭉쭉 가다 보면 결국 어때요? 큰 물고기 잡을 준비를 미리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낚싯줄을 큰 물고기 잡기 위한 낚싯줄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피드백하는 것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조직의 피드백을 쭉 봤어요. 주간회의 자료도 받고 월간 피드백 자료도 받고 OKR 파티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피드백도 봤어요. 근데 피드백을 보니까 선배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그 조직 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10년 된 조직, 10년 된 지식이 있습니까? 이것이 가인즈 캠퍼스가 여러분들 개별 기업에게 서비스해 들고 있는 개별 기업 단체 영상관의 핵심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조직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났다. 그러면 그만큼의 지식과 노하우가 쌓여 있어야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그 레거시 위에서 일을 하니까 조직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마치 새롭게 일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너무 컸는데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경영자 힘들죠. 5Whys 신호 위반을 하셨습니다. 왜요? 출근 시간 늦어서 위반했습니다. 왜요? 늦잠 자서 준비가 늦었습니다. 왜요?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왜요? 어젯밤 배터리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잠들기 전에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것, 우리가 신호 위반의 원인으로 잠들기 전에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것까지 갈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다면 보다 더 깊이 있는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들어와 볼까요? 사례로 하나 들어와 보죠. 자, 모터로 구동되는 기계가 갑자기 정지했어요. 자, 이건 도요타에서 실제로 있었던 카이젠 사례이기도 합니다. 개선 사례라는 말이죠. 자, 모터 과부하로 퓨즈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퓨즈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일어나겠죠. 대증요법이에요. 자, 윤활유가 부족했네요. 펌프 용량 증대하면 되겠죠. 그런데 펌프가 윤활유를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럼 펌프 교환하면 되겠죠. 펌프의 축이 이상맘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럼 펌프 교환하는 거예요. 축을 포함해서. 그런데 윤활유에 섞인 절삭 칩을 걸러주지 못했네요. 이 칩이 계속 움직이면서 흔들림도 주고 이게 펌프 용량의 과부하도 주고 결국은 퓨즈가 먼저 탁 날아갔네요. 그러면 근본적 솔루션이 뭡니까? 윤활유 흡입구에 스트레이너를 설치를 해서 스트레이너 설치하면 수평이 잘 유지해져 가지고 흔들림이 잡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자, 이거 돈 제일 안 드는 거, 가장 근본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식과 노하우가 쌓이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때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뭡니까? 그렇죠. 맨 아래에 있는 윤활유 흡입구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는 것. 근본적인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AAR 피드백을 할 때에는 대증적인 결과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퓨즈 교환으로 얼른 처리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퓨즈가 계속 돈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돈만 더 들어가는 거죠. 5Whys는 이런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중간에 자주 멈춰요. 이른바 구매 전환율이 페이지 넘어가다가 딱 멈춰버려. 보니까 상품 검색에서 이탈했네. 검색 기능 강화하고 네이버에다가 그냥 광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검색했을 때 추천 시스템이 부재했네요. 들어왔는데 추천이 딱 안 떴네요. 그러면 검색 활성화할 때 추천 기능 추가하는 거예요. 검색 활성화했을 때 아무런 UI 변화가 없네요. 추천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뭔가 깜빡깜빡을 하든지 아래 위로 올라가든지 말풍선이 뜨든지 뭔가 UI를 주고 싶어요. 검색에 대한 사용자 배려가 부족했네요. 추천 기능을 적합한 추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상품 카테고리가 갑자기 늘어서 검색량이 는 거네요. 우리 상품 카테고리가 늘어가지고 검색량에 걸리는 게 많았던 거군요.
카테고리 확장에 따른 전반적인 UX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페이지 수를 엄청 늘렸는데 마케팅은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유입은 많은데 결제는 줄어드는 거죠. 이걸 모르고 이렇게 가지를 않고 단순히 유입이 늘었네? 더 한번 해봐. 그러면 돈만 엄청 쓰고 결제는 실제로 안 일어나는 쇼핑몰이 될 수 있겠죠. 자, 회의 상황도 하나 한번 볼까요? 최근 준비된 시간보다 회의가 계속 지연돼요. 왜 길어졌을까요? 회의에 상관없는 아이디어가 막 나와요. 왜? 팀원들 몇 명이 회의 주제와 관련없는 아이디어를 낸다. 이런 것은 이제 사람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로 넘어가면 대안이 뭐예요? 사람을 교육한다, 훈련한다, 벌한다, 바꾼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안 되고 왓에 집중해야 됩니다. 회의 전 아젠다에 대한 공통인식이 부족했다. 솔루션이 뭡니까? 회의 전 미리 팀 채널에 미팅 노트를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공유해 주어야 한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잘못된 Y즈도 있습니다. 잘못된 Y즈도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들로 된 것도 있어요. 클린룸 내에 먼지가 규정량을 상회해요. 왜? 장치가 먼지를 발생시켜요. 왜? 장치가 풀 가동돼요. 왜? 생산량이 많아요. 왜? 수주량이 넘쳐요. 그럼 뭐 수주량을 줄여야 됩니까? 요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본질적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표면적 원인만 나열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또 외부 요인도 있어요. 몸무게가 3kg 늘었어요. 왜? 많이 먹었어요. 왜? 친구들이 술자리를 불러요. 왜? 엄마가 야식을 챙겨와요. 왜? 회사에서 일을 많이 시켜서 운동을 못해요. 다 남 탓이네요. 이렇게 되는 경우 그냥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러나 실력이 안 된다고요. 피드백은 뭘 위해서 한다? 평가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실력을 올려갈 것이냐. 거기에 포커스 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비슷한 거 나와요. 한 달 동안 3번 지각했어요. 왜? 늦잠 잤어요. 왜? 예전부터 지각했어요. 왜? 좀 게을러요. 왜? 부지런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뭐 하자는 거죠? 태도 요인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피드백을 줄 때나 스스로 피드백할 때에도 태도적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어때요? 태도, 즉 사람의 문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교육, 징계, 채찍, 당근, 벌, 포상, 교체.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결국 답이 아니죠. AR 예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몸무게 상황에서 굿 피드백과 좀 개선해야 될 피드백, 배드 피드백 올려드렸습니다. 웹툰 작가와 계약해서 어떻게 하면 좀 대박 날 수 있는 콘텐츠 만들지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가인지 캠퍼스의 AAR 양식 따로 올려드렸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 얻은 것, 차이의 원인,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양식 참고하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경영자가 먼저 이거 한두 번 해보셔야 돼요. 느낌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양식, 저희가 양식 다 드리고 있잖아요. 이 양식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빈 양식까지 있으니까 구성원들이랑 이렇게 쭉 한번 나눠보시고요. 같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혼자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또 생깁니다. 이거 어떤 평가하려고 또 이거 하라 그러는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틀어놓으시고 같이 들으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했던 것 중에서 각자 얻고자 했던 게 뭐고 실제로 월말이 됐는데 지금 얻은 결과가 어떻게 되고 차이가 생겼는데 나름대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서 보니까 태도 요인이나 외부 요인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건 맞긴 하지만 우리의 실력을 늘리기 위한 거니까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달 이제 10월 달이 오잖아요. 얼마 좋습니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적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경영자는 그 발표할 때 자크를 채우시고 다 들어본 다음에 경청 먼저 코칭 나중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외부 요인 금지, 태도 요인 금지. 뭐에 집중한다? 행동에 집중한다예요. 평가를 위해서 하시면 자꾸 이렇게 돼버립니다. 뭘 위해서요?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장 이퀄 실력입니다. 실력 이퀄 지식 발견이에요. 요 컨셉을 잘 가지고 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분은 저의 첫 번째 책이죠. 2012년도에 성공에 숨겨진 비밀 피드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주제를 소설과 함께 다루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책을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과 함께 사서 읽으시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시면서 하시면 이 책에는요. AAR 방법을 포함해서
사내의 지식 조직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렸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자료 하나만 한 페이지만 그냥 가져왔습니다. 리더가 나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주느냐와 리더의 피드백이 얼마나 유용하냐는요 아주 뭐 정해상관 관계입니다. 잘 들어주고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아니야. 잠깐만. 그거 하지 마. 외부 요인 아니야. 하지 마. 이렇게 자르기보다는 다 들어보시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경청 먼저, 처방 나중입니다. 전문가일수록 먼저 진단하고 나중에 처방합니다. 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진단이나 경청하지 않고 처방했을 때에 제대로 된 처방이 안 되는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경청 잘하기 위한 모델도 3F 모델이고요. 가인즈 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은 가인즈 캠퍼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화면에도 3F도 거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구독료 있습니다. 19,000원이기 때문에 책 한 권 가격 그 정도는 여러분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팩트, 필링, 포커스 세 가지 관점에서 피드백 해주는 거고요. 네, 실습까지 나와 있죠. 상대가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팩트 잘 발견하시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파악해서 좀 공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야 될 많지만 딱 포커스 잡아서 집중해서 피드백하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대학내일의 그 이윤경 저자님 교양 벙커에서 한번 출연하셔서 강점 피드백, 무조건 통하는 피드백 강점 말하기. 그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강점을 캐치하고 강점을 실전으로 옮기고 강점을 백업한다. 여러분들 유튜브라면 검색하시면요. 이 저자 직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한 장만 제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사람마다 강점 유형이 차이가 있대요. 실행, 분석, 설계, 영향 크게 보면 네 가지 테마가 있고 그 안에 추진의 강점이 있는 사람, 완성하는 것에 강점이 있는 사람, 조정의 강점이 있는 사람, 평가의 강점이 있는 사람, 탐구의 강점, 창조의 강점, 동기부여의 강점, 외교의 강점 각각 테마별로 내적 요소, 외적 요소로 나눠서 8가지의 강점이 있어요. 이 책에는 특별히 강점을 좀 칭찬해주고 싶을 때, 격려해주고 싶을 때 어떤 멘트들로 써야 되는지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준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책도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가인즈 캠퍼스에서 양식 하나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요, 어쩌면 그 2012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작은 언더백 기업들이 강점 조직이 되고 성장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피드백을 어떻게 가야 될지 스스로 우리 조직이 피드백을 어떻게 쌓아가야 될지에 대해서요. 글쎄요. 저희만큼 이렇게 집중해서 현장을 개발한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만 이 양식도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참 개인적 관심의 축과 직접적 대립의 축이 있어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케어의 축과 디렉션의 축이 다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면요. 착한 리더 컴플렉스에 걸리거나 정없는 꼰대가 돼버립니다. 솔직한 리더, 피드백 잘해주는 레디칼 캔도어잖아요. 레디칼 캔도어, 어떤 그 급진적 솔직함을 가지고 진짜 함께 성장해가는 조직은 개인적 관심도 잘해주고 직접적 대립, 그러니까 디렉션도 잘해주는 조직입니다. 저희 양식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리더가요, 이런 이야기 갑자기 하기 좀 어색하고 그래요. 그래서 양식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나도 배우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구성원들에게 가인즈 캠퍼스 상품권 이거 저희 3개월짜리인데 질의응답 시간에 오늘 몇 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좀 같이 구독하셔서 같이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인즈 캠퍼스에 필독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가인즈 TV에 피드백 없이는 성장이 없다. 이거 유튜브에도 있는 것이지만 파일은 유튜브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인즈 캠퍼스 들어가 보시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떠 있습니다. 자, 요 화면이죠. 네. 저의 이게 몇 년 전인가요? 네.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가인즈 캠퍼스의 김경민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굉장히 신선했네요. AAR 애프터 액션 리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요. 목소리도 참 좋습니다. 위한 확실하고도 유일한 학습 방법은 피드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양식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고요. 추천 영상도 여기다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과 조직 현장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조직은 어떻습니까? 네,
40대의 김경민 로빈 코치였습니다. 네, 굉장히 귀엽네요. 네. 자, 필동 영상 보여드렸고요. 오늘 올려드린 가인즈 캠퍼스 신규 상품도 있네요.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골치 아픔 품질 관리. 이제 어떡하지? 특별히 저희 가인즈 캠퍼스에서는 최근에 F&B 사업하시는 분, 외식, 식품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순살만 공격, 최근에 급성장한 어떤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뭐 다른 데들 포함해서 품질 관리 빨리 성장했는데 품질이 제대로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왔는지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조유민 선임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올려드렸으니까 가인즈 캠퍼스 회원분이시라면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콘텐츠 있습니다. 내일 콘텐츠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추석이잖아요. 이번 주에는 3일만 일하면 쉬는 날이 또 오죠. 3일밖에 일 안 하는 겁니까? 3일만 일하면 되는 겁니까? 네. 내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또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 다룰 겁니다. 매일 야근하는 우리 직원 진짜 일하는 걸까? 제가 내일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 회사 싼 일 좀 그만하고 비싼 일도 좀 하자 이런 이야기 좀 해드릴 거예요. 정말 싼 일로만 가득 차 있는 회사가 있고요.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일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 제가 언더백 기업 현장 많이 다니면서 직원들은 엄청 고생하는데 돈은 안 남아요. 그런 일로만 채워지는지. 개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진짜 직원도 제대로 된 일을 하고 회사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일을 해서 업력이 늘어날수록 점점 영업이익도 좀 늘어나는 조직이 될 것인가 이야기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까지 다시 보기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실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즈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즈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